오래 시간 아까우니까 궁이론 책을 보시고, 자, 예를 들어 정미년 경술월이라고 칩시다. 년월. 그러면 사회활동의 특징은 주로 월에서 나타날 거라고. 그치? 일간이 무엇이든 간에 경술이라는 사회활동의 특징이 있어. 그러면 이 특징은 주로 뭐라고 그랬냐면 술토라는 지키다. 뭘 지키지? 돈을 지키잖아. 재물을 지켜. 곡식을 지켜. 그지? 그러니까 보수적 멍멍이 이런 개념이 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이거는 사회공이야? 직업공이야? 개인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야. 개인적으로 집에 뒤 텃밭에 50만 원 묻어놓고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국가 사회급이 되는 거야. 사회급. 그렇잖아. 근데 이 속성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는 당연히 연주나 일주의 동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지금 조건은 일도 없고 시도 없어. 오로지 년과 월만 있는 거야. 그럼 기존은 무조건 경술이라는 그 지금 강아지 지키다 이 개념에서 정미를 배합했을 때 어떠냐 이거지. 어때요? 좋잖아. 근데 돈은 아니야. 왜 돈이 아니지? 수월이기 때문에. 안 그래? 돈이 약하다 개념이 아니라 돈보다는 지키는 개념이 훨씬 강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경오였다면 어때? 5월이잖아. 5월. 열매를 익혀가는 계절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 미중 을목이 있잖아요. 미중 을목을 을경합하고 오화로 확장했겠지. 그럼 을병경이 되잖아. 동일하게 경금이 있지만 그 밑에 뭘 깔았냐 이거지. 오화를 깔았으면 5월이 되잖아. 그럼 훨씬 물질적이 되는 거잖아. 경술이면 물질적이 아니잖아. 수월이니까. 수학했잖아. 수학하고 지키려고 지키다가 포인트지. 월지 시공을 보는 이유가 뭔데? 아, 수월이는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핵심이지.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술종 신금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확장하려고 하냐고. 맞아요? 근데 오화를 딱 대입해 보면 더더욱 확실해지잖아, 의미가. 저거는 굳히기로 들어가는 거지 확장하는 개념은 아니잖아. 지키다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병화야. 그럼 지키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열매를 어떻게든 부풀려 보려고 할 거 아니라고. 맞아요? 근데 마침 또 을목도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부풀리려고 할 거 아니야. 저건 주도적으로 저런 짓을 하려고 그러겠지. 언제? 16, 23세 이 젊은 나이 때부터 나는 물질을 좀 확장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지만 16, 23세의 정미 경술 같으면 확장하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볼까? 성향이 달라지잖아. 하나는 사업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는 공직으로 나타날 거 아니라고. 똑같아요? 틀리지? 당연히 틀리잖아. 그죠? 그러면 월이라는 기준이 아까 사회공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지려고 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월이, 경술이 연으로 이동을 했어. 정미는 어디로 사라졌어. 이제 궁이가 없으니까 정제부 쪽으로 갖다 쳐도. 그럼 경술이면 그 자체로는 병화가 있는지 정화가 있는지 몰라. 임수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경술만 봐야 돼. 그럼 이게 확장 개념이야? 아니지. 쪼그라든 개념이라고. 멀리 떠난 개념이야. 왜? 다 수학한 개념이야. 그러니 그냥 연주에 있지만 멀리서 지가 이미 수학한 것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아니 화려해? 화려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경술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서울에서 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 그 내가 아니라 그 증조부가 할아버지 증조부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술년이라 그러면 경술년에 태어났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시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저쪽 어디 시골에 조그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 살던 고향에서 멀리 떠났다 이런 의미가 드는 거야. 왜냐? 경술 의미 자체가 술중 신금이 있잖아. 그럼 홀로 된다고 그랬잖아. 멀리 떠나는 거라 그랬잖아. 야, 경술년에 태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은지 떠나는 개념이. 그러니까 조부모가 타양에서 어디로 이주하셨네요. 뭐 이런 식의 통변이 되겠지, 그치? 이해됐죠, 여기? 근데 오빠 뭐 그렇게 혼자 맛있는 거 드셔? 근데 오빠는 중요한 내용이 될 때는 안 중요하면 짭짭짭짭.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월 일로 이동을 시켜보자고. 월 일로.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월 일로. 정미월 경술일. 이 사람은 사업일까 공적일까? 무조건 사업이 되잖아. 왜요? 왜요? 그렇죠. 미월이니까. 드디어 이제 궁이 이런 책 낸 지 7년 만에 드디어 이해를 하시네. 미월이잖아요. 그쵸? 미월이야. 미월이니까는 열매 크기가 다 완성돼가지고 이제 수확할 일만 남은 거야. 그럼 여기에 일간에 뭘 배합해줘야 수확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뜬금없이 간목일을 했다고 생각해.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도대체. 안 그래요? 시공간 흐름을 이해하면 이 갑을 배합하는 게 얼마나 뻘짓인지 이해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뻘짓이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요 안 그래요? 갑과 을을 배합했다고 생각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퇴보하는 거야. 퇴보. 방향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뭘 무시한 거야? 월지 시공을 무시한 거지.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오행이 중화를 이루면 좋다는 식으로밖에 못 보는 거야. 뭔가 글자의 가치를 높여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글자 가치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오행만 맞추고 있는 거야. 미월이면 열매를 열어야지. 그래야 그 미월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경술일이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토 속에 있는 을목을 을경합해서 열매로 쓰겠다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아까 우리가 정미년 경술월이었을 때 이때의 정미의 작용과 정미월의 정미의 작용은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오빠? 네? 어떻게 틀려요? 겔? 연이랑 월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정미년 경술월과 정미월 경술일의 정미의 가치는 많이 틀려. 왜냐하면 경술에서 정미를 활용해. 술월의 정미를 활용한다는 뜻은 그 열기를
술토에 저장하려는 거야. 열기 저장이라니까? 이해 안 돼요? 근데 정미, 월, 경술일의 정미는 열매를 확장하고 익힐 수 있어. 왜냐? 미월이잖아, 아직도. 병화의 기세가 아직도 많다고. 사오미잖아. 그럼 여전히 병화가 그 기운을 경금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겉으로 보면 정미니까 정화가 수렴작용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는 거지. 왜? 미월이잖아. 이해 안 돼요? 이해 되죠? 전혀 틀리죠. 고로 정미에서는 겉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정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술이라는 열매를 확장할 수 있다니까? 근데 수월의 열매를 확장한다고? 못하잖아. 궁의를 바꾸, 동일한 간지인데 궁의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틀려지죠. 시공간 환경이 팍팍 달라져요. 침묵. 그러면 일시라고 쳐봐, 일시. 이러면 갑자기 사업이 아니야. 그죠? 왜냐면 우리는 월이라는 정보가 없어. 그냥 단지 이거는 술미 형을 활용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적어도 정미 경술이 주는 두 간지가 주는 의미에서는 저 조합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왜냐? 수롤이 필요한 거, 술이 필요한 건 뭐지? 여자? 뭐라고? 병정?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미를 술토에 집어넣으니까 술토가 나쁠 이유가 없잖아. 첫 번째. 경금은 왜 나쁘지? 아, 나쁘지 않지? 미종 을목이 있으니까 을경합을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잖아. 정화는 경술이 있으니까 자기의 열기를 공급할 수가 있잖아. 미토는 경술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을목을 열매로 확실하게 수확하고 저장할 수가 있잖아. 각각의 글자가 나쁜 게 뭐 있어요? 네 개의 글자, 각 네 개의 글자는 모두 다 쓰임을 얻었다고. 나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정미인데, 뭐, 임자, 이렇게 쳐봐. 배합이 이렇다고 치면 좋아? 임자는 미토에다가 수기를 공급하면서도 계속 미토에 시달려. 썩어간다고, 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분명하게 정미 경술일 때 경술과 정미는 몽땅 다 네 글자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계속 좋은 가치를 발현했는데, 정미 임자는 일방적으로 임자만 미토에다가 수기를 공급하면서 탁해지면서 열만 올고 미자시가 돼갖고 불편하다고. 그죠? 이건 뭘 본 거야? 사주 구조를 본 거죠. 그죠? 그러면 분명하게 두 간지 조합이 궁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전혀 달라져.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사주가 있어요. 이렇게. 이 네 개, 연월, 월지, 시공을 기준으로, 연월, 이 네 글자를 지금 설명한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을 거 아니라고. 아, 얘는, 이 글자는 얘 때문에, 저 글자는 쟤 때문에 좋겠다, 나쁘겠다, 다 볼 수가 있잖아. 그건 뭘 따지는 거냐면, 글자의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 항상 이 글자는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자빠져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도 없죠? 자, 며칠 전에,
아씨, 글로리 보느라고 잠 6시까지 못 잤네. 괜히 한 편 시작해가 끝까지 봤어요. 네. 6시 반까지. 게리 올린 게 정묘? 걔가 정묘 맞지? 정묘. 정묘, 병호 아닌가? 가보. 맞아요? 정묘, 병호, 가보 맞지? 그리고 정묘, 병호, 을사. 기억나죠? 하나는 글로리, 송혜교, 아니, 문동은, 아니? 문동은, 맞지? 문동은. 여기는? 아니야. 얘는 프로그래머야. 옥형쌤 올린 거 있지? 모르는구나. 공부를 안 하니 안 보는구만, 이게. 고인 프로게이머. 그래, 프로게이머. 그 지금 정면은 맞지? 정면은 맞잖아. 그치? 자, 이거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그 쓰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7년, 8년이 넘도록 한 얘기 또 있고 한 얘기 또. 하긴 저승사자도 4년 걸려서 이제서야 오빠가 내가 저승이었어. 뭐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보통 하나를 가르쳐주면 최소한 4년은 가야 돼. 내가 이해를 하겠어. 자, 사계도에서 모르면 이제 보라고. 자, 여기 하나는 을이고 하나는 갑이야. 정묘년 병호월 갑오일과 정묘년 병호월 을 사이를 비교를 해보자고. 이게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까지 아까 봤던 글자 효율에 대한 부분이었어. 글자 효율. 저 글자가 어떤 효율이 있는 거를 봐야 저 글자가 진짜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그냥 자빠져 놀고 있는지, 축적 처자 죽었는지, 그걸 할 거 아니라고. 자, 갑은 겨울에 있어요. 갑은. 을은 봄에 있어요. 사계도에서. 그러면 갑이 병호를 만난 것과 을이 병호를 만나는 건 어떻게 틀려? 어? 이거는 뭘 판단하는 기준이지? 시절을 보는 거야, 시절. 일간이 어떤 시공간을 만난 얘기지. 병호는 어디 있냐면 여름에 있어. 오미신. 맞죠? 그러면 갑이 병호를 만나면 겨울에 있는 애가 여름에 있는 병호를 만나고 있어. 얘는 지금 시절이 어때? 엉망진창이잖아. 치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공간에 가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야. 저래서 생뚱맞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엉뚱한 시공간에 가서 나 여기 있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냐고. 안 알아주잖아.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화장을 해도 안 이쁘다고 그러는 거야. 저런 게. 남들은 조금만 화장해도 와 자연스러워 막 이러는데, 예를 든다면 스스로 얼굴 쳐다보지 말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하고 생뚱맞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인정을 못 받아.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묘, 병호, 오 이런 애들이 한패야. 오화도 한패, 아니 묘목도 한패야. 그렇잖아. 지들 다 저기 놀고 있잖아. 그치? 간목 혼자만 딱 겨울에 있는 애가, 간목만 겨울이잖아. 나머지 다 비슷한 데 놀고 있는데, 얘들 사이에 있으니 쟤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야. 근데 왕따가 되는 게 그들에게 무슨 역할이냐면 기쁨조야. 왜 기쁨조야? 왜 기쁨조지? 갑이 있어야지. 묘도 종묘도 있고 오화 입장에서 인호술도 하고 정화도 갑이 있어야 되고. 병호, 오 얘들은
갑이 있어야 생동감이 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국 활용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경금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왕따 시키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 아니야. 할 일 없는 애들이야. 왜 할 일이 없지? 경금이 없어. 그냥 이상한 짓거리만 하는 애들이야. 그냥 세력만 모으고 뻘짓거리 하는 육체, 병호, 묘 이런 거 다 뭐라 그랬어? 정묘, 병호 이거 다 육체 쓰는 거잖아. 그냥 열심히 그 육체 관련 막 서로 아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만 남녀 관계를 걔랑 잤어? 뭐 잤어? 아, 뭐 그런 얘기잖아. 왜 그러겠어? 이 정묘, 병호 몽땅 몸쓰는 애들이야. 그냥 막 섞였잖아. 그냥 응? 오묘로 섞여 정묘로 했지 묘, 파지, 병호 했지. 안 그래? 몸 잘 쓰는 애들이지.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행위들이 아무 쓸모없는 애들이야. 왜? 금이 없잖아. 이게 사실 너무 쉽게 이해가 돼서 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쉽게 들으면 쉽게 이해되는데 안 들으면 쉽게 이해가 안 돼. 그거 참 묘할세. 왜 그래?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쓰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각 글자들은 쓰임이 없어. 간목은 임수를 못 만나서 쓰임이 없고 자기를 희생당해서 쓰임이 없고 정묘 병호는 육체는 엄청 강한데 그 육체를 활용할 곳이 없어. 그러니 생뚱맞는 간목만 두들겨 패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야. 작가가 저 생일 알고 그거는 개한테 물어봐야 돼. 왜냐면 나도 저 사주를 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몰라. 그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제 문동사주 아하. 검색했어요. 근데 어. 대체로 시공화가 아니어도 음. 대체로 왕따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김문희 작가가 문수 김문숙 작가가 이제 그 대체적인 사주 풀이 근거해서 정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저희처럼 철저한 분석한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왕따가 되는 사주. 근데 그래도 저걸 정한다는 거는 그 실력이 장난이 아니지. 왜냐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왕따는 그 목 하나가 금기에 의해서 박살나서 왕따 당한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런 식은 절대 왕따가 될 수 없어. 세상을 왕따 시키지. 자기가 나처럼 그냥 혼자 숨어서 그냥 공부나 해버리지. 나는 왕따 당한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왕따 시킨 거지. 저거는 반드시 무리 속에 있어야 돼, 간목은. 그리고 무리 속에서 왕따를 당해야 돼. 그래야 왕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것까지 다 계산했잖아. 그치? 거기다 금기도 없잖아. 쓸모없는 애들이라고 다 했잖아. 저기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복수하는 걸로 이렇게 딱 시를 보면 뭐? 추정하실 수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 이거나 잘하면 안 될까요? 무식이 대학 수업 같은 거. 있어요. 감정이입이 많아요. 지금 아직 46세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논하기는 좀 지금 한 10몇 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복수하려면. 답이 완전 재물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재물이 되는 거야. 지금 38세죠. 지금 38세. 38세. 뭘 또 굳이 말해. 너무 나갔다. 근데 보면 갑이 생각 외로 잔인하지 않아, 복수가. 왜냐면 갑이 복수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었다면 혹은 신금이 있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잔인하게 복수를 했겠지.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잔인하지는 않잖아. 하지만 못하고 주변 사람 네, 그렇지. 얘를 주로 얘를 활용을 하겠지, 얘를. 묘목을. 근데 밑에 사주는 전혀 틀린 거야. 저 모든 것의 핵심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날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래서 억지로 질문을 해보거든. 알고 있나 없나 항상 질문을 하는 거야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해. 핵심이 뭐냐고 했는데 묘 8을 보잖아. 사준 경금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던가? 그게 안 보이나? 저게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냥 갑오와 을사는 다르군. 여기까지 보였나? 이미지적으로 막그 활활 불타는 이미지가 막 처음에 확 들어오니까 아, 저 이미지 상으로 금 기운이 일단은 느낌이 잘 안 되는 카드 같아요. 특히나 지방간이 왜 중요한 현재를 저승사자 4년 걸리듯 또 어느 날 이해를 할 거라고 한 4, 5년 지나면 지방간은 그냥 지방간이 아니야.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저 사람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해. 천간은 그 글자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다시는 없어. 또 다른 가능성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합하는 방식으로 혹은 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면 밋밋하다면 더 이상 천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재활용이 뭐예요? 아니, 뭔가를 시너지 효과를 발할 수가 없어. 시너지라는 게 안 돼. 그냥 A는 A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지지는 그 속에 지장간을 갖고 있어. 이 지장간을 갖고 있다는 뜻은 시간이 도래하면, 지장간에 있는 시간이 천간에 도래하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올 것 같잖아. 끊임없이 와. 왜냐하면 이 지장간에 있는 거는 대운에서 올 수 있고, 세운에서 올 수 있고, 월에서 올 수 있고, 일에서 올 수 있고, 시에서 올 수 있어. 안 그래? 안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온다니까. 하루에도 한 번씩 온다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온다니까. 한 달로 따지면 몇 번씩 와? 끝없이 오잖아. 연으로 따져봐. 겁나게 와, 겁나게. 근데 마치 안 오는 것처럼 착각하잖아. 아니야. 여기 문동훈이는 경금을 쓸 방법이 없어. 그저 오중병화, 오중정화, 오중병화, 오중정화밖에 못 써. 을도 갑을밖에 못 써. 얘가 쓸 수 있는 게 뭐야? 숨 막히는 화기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고데기가 나오는 거야. 저 편도 지금 이제 저기 말대로 누구 사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전기, 오화 전기 썼잖아, 고데기로. 그래서 화상 입었잖아, 화상. 저 화상 입게 생겼잖아, 간목이. 숫기가 없으니까. 아, 이거 올리면 또 혹시 김은숙 작가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다음 사주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겔 소개해야지. 저는 실력이 없어서 겔님 소개할게요. 이래야 되겠다. 당연히 여기에 그게 물상이 있어. 그리고 묘파라는 일찍 까진 애들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 우리 묘파 뭐라 그랬어? 육체만 까진 애들이라고 그랬잖아. 올라당 발라당. 그거를 어린 거부터 딱 시작하잖아. 그 화려한 병화 새끼의 아름다운 새끼의 시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더만. 응? 여기 병화, 그지? 병정 이런 뭐 육체 쓰는 애들, 묘파로 꾸미는 애들, 이런 애들 주로 다루잖아. 참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 있는 애들이야. 물질. 그런데 사중경금은 이 두 사주에서 운명을 가르는 핵심이야. 첫 번째, 을사의 을목은 을목 또한 병호에 생기를 공급해도 적어도 그 자신이 간목처럼 생뚱맞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가 그 행위를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인정받다, 인정 못 받다는 엄청난 거야. 간목은 무슨 짓을 해도 저기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쟤는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따 시켜버리는 거야.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을목은 병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인정을 받다는 것에 그 행위에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 결과물이 뭐냐 이거지. 두 사람들이 죽어라 해야 되는 결과물이 사중 경금이라는 거야. 경금을 위해서 정묘, 병호, 을목은 끝없이 뭔 짓을 하는 거야. 정묘, 병호, 갑오의 이 애들도 결국은 경금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경금이 없으면 뭐냐 이거지. 뭐 하려고 이 지랄을 하냐 이거야. 그 지랄이 아무 의미 없는 애들이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경금이 있네. 사중 경금이 있으니까 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아. 왜? 묘목도 경금으로, 을목도 경금으로, 그 다음에 병호와 사화가 경금을 확장해. 얼마나 좋아. 네. 저기 저 을사가 네. 이게 정묘의 시기, 병호의 시기를 걸어가잖아요. 네. 세월에 따라서. 네. 그럼 을목이 걸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을사가 걸어가는 건가요? 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이거는 나의 0에서 7.5세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에는 그 의미들이 한꺼번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관찰을 하고 싶으면, 을목을 기준으로 관찰하고 싶으면, 아까 내가 그런 걸 배경을 깔고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 을목을 기준으로 살피고 싶으면 을목을 기준으로 살피면 돼요. 을사를 기준으로 살피고 싶으면 을사를 기준으로 살피면 돼요. 그러면 을사를 기준으로 하면 간지 대 간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냥 을목을 보고 싶으면 그냥 을목 하나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개를 합쳐본다는 뜻은 31세에서 45세 사이를 묶어서 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을목을 본다는 뜻은 31에서 7세 사이만 따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틀리죠?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아니죠.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또 붙여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냐 이거죠. 어느 각도에서 뭘 관찰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25살 정도의 저 사람이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 사화의 존재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저게 지금 와이프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좀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20대 후반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저 5의 시기에서는 을사가 걸어가는 거냐, 을목이 걸어가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누가 번역 좀 해줘. 번역을 좀 해줘. 5회 시기는 23세면은 23세는 여기 그냥 5회 시기일 뿐인 거지 거기에 을사가 들어올 건 사실 없는. 을목만 가지고 그냥 저 5의 시기를 가는 거냐, 을사랑 합해서 가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을목이라는 애가 이 시기를 간다고 그러면 이 을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을사를 기준으로 건데 나와 배우자를 본 거로 하잖아요. 그죠?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한 쌍으로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봐야 되는지 뭐가 그렇게 봐야 되는지 그런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할 거가 문제지 뭐가 맞다에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결혼을 가지고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간지 통째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따로 움직이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따로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을사라는 간지 자체에 병천사 예를 들자면 정묘병호 과정을 거쳐서 을사가 된 거 아니냐? 그거 혹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을사라는 것이 그냥 저의 자체잖아요. 제 자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체는 을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을사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궁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조부, 조복, 부, 모, 나, 배우자, 자식, 자식 배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일간이에요, 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체를 따지면 나는 이 을이라는 놈은 사실은 을을 기준으로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근데 여기 배우자가 딱 들어왔다 쳐봐요. 그러면 나와 배우자를 한 쌍을 기준으로 연주, 월주, 시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간이로 봐야 맞는지 일주를 기준으로 봐야 맞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기준으로 뭘 보겠다는 거라니까요. 무조건 그게 그렇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화를 이제 결혼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화를 을사를 기준으로 병을 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보고 싶어요. 결혼을 했는지, 결혼해서 나쁜지, 결혼해서 좋은지. 그거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일지를 봐야죠, 일지를.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는 결혼을 언제 하고 싶을까요? 사주 경금이 뜰 때. 자기의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움직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병모에서 하고 싶겠어요? 저런 때에서? 그냥 까불까불이지 아무 결과가 없는데 지망자 막 이러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게임만 하라고.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게임가 이게 이제 저런 게 이제 다중용어 같은 거야. 상위 한 10%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을목이 수많은 화기에 막 그러다 병종으로 막 그냥 다 있어. 저거 손가락질 엄청 뭐 할 거 아니라고, 그지? 통제력이 전혀 없어.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잔인한 그런 플레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잔인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대를 굉장히 찌르는 플레이를. 그러니까 그래도 그 행위들이 몽땅 지가 그 게임에서 차지할 수 있는 사중 경금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묘목도 가져올 수 있잖아. 이 병모도 무조건 사중 경금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 안 그래? 왜냐하면 이 병호와 정화가 쓰임을 얻으려면 무조건 사중 경금한테 와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럼 쟤는 37에서 45살 사이에 사람들이 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들이 발현되는 시기가 된 거지. 지금 몇 살이지? 지금 37세. 이제 37세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좋은 쓰임으로 봤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가 좋은 쓰임, 지금까지 좋은 쓰임이었다 그러면 을사를 한 덩어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보느냐는 기준만 다를 뿐이지 얘는 맞고 이런 식으로 보면 맞고 저런 식으로 보면 맞고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냥 기준이 내가 뭘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사주에 무슨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A라는 기준으로 B를 볼 건지 A, B를 기준으로 C를 볼 건지 A, B, C, D를 기준으로 C를 볼 건지 다 틀린 거예요. 얘 동운이 기준으로 볼 건지 얘 기준으로 볼 건지 혹은 을사 부부가 한 쌍으로 돼서 나머지 걸 볼 건지 그러면 을이 혼자서 병호 정묘를 상대하는 것과 을사가 병호 정묘를 상대하는 건 당연히 틀리죠. 이 을사가 한 쌍으로 되면 부부가 힘을 합쳐서 병호 정묘를 다 지 걸로 취할 수 있을 거잖아요. 참 당연히 틀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사를 한 쌍으로 보고 병오를 지나올 때는 엄청 좋아야 되죠. 만약에 을사를 한꺼번에 쓸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발현됐다면, 예를 들어 사중 경금을 가지고 열매를 이따시만한 걸 얻어서 수백억 수천억이 됐다, 이러면 아, 을사가 같이 노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얼마 벌었는지 난 몰라요. 아니, 연봉이 연봉이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연- 크게 연봉 이런 뭐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래, 나도 연봉이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나랑 9천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잖아. 잘했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또라이로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결론적으로 을사를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한꺼번에 안 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막 수백억씩 벌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사중 경금이 묘목도 끌어와, 병호도 끌어와, 을목도 끌어와, 이제 을변경을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했네, 이 친구는. 지금 NHN에 들어갔다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37세부터. 이제 7년 후에 보자고,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얘는 사주 안에 각 글자들이 어떤 쓰임으로 얻는가를 판단하는 엄청난 기준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쓰임이 있는데요?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지? 사기도야. 십궁도고. 더 이상 명확하지 못할 정도로 사기도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놨잖아. 뭘 기준으로 할 거야? 만약에 저게 쓰임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사기도가 없으면 무슨 재질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야. 이뻐서? 안 이뻐서? 없어, 기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천년만년 해도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선생님,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식이, 그러니까 배우자만 이제 똑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만약 이제 30세 이전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뭐 결혼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려면 일주일식에 도래하지 않았는데 연월의 시기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일주가 예를 들어 뭘 작동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운에서 오죠. 일주에 있는 글자가 운에서 오잖아요. 아, 지금 봐봐. 지금 고구마잖아, 고구마. 지금 공부 저렇게 해놓고도 지금 저런 질문 하잖아. 사준 경금이 20대에 왔어요. 마치 경술년이 딱 22세에 왔어. 여자였다 쳐봐요. 그냥 결혼하지. 안 그래요? 경자년에 이혼하고 다시. 브라보! 쉽게 깨져가지고 또.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해로 왔어. 그러면 이제 신해니까 병신합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딱하고 빠져가지고 깡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사종, 이제 사회충으로 사종 경금도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혼이나 배우자 같은 거 다양한 어떤 그런 걸 다 살필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을목이라 칩시다. 사주에 금이 하나도 없어, 여잔데. 그러면 결혼할 수 없다라고 옛날에는 그런 허접한 통변을 했다고. 십신으로만 봤거든. 근데 일지궁이 있으니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운에서 22세가 되니까 경금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왜? 목이 많은데 아무 쓸모가 없었어. 근데 경금을 딱 보는 순간에 수많은 목기들이 미친 듯이 경금을 향해 가거든. 그러니 또 을목은 마치 몸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냥 주로 몸을 쓰는 거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빨리 결혼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3개월 만에 우리는 미친 듯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요. 뭐 이런 케이스지. 근데 대운에서 쭉 안 오다가 35살이 딱 되니까 경금이 딱 와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혼해. 바람나는 거지, 무조건. 그때서야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사랑에 빠졌어. 이거 또 사랑해. 연병, 뭔 놈 사랑해. 이렇게. 늦게 결혼하라는 게 저거 일찍 지나서 결혼하라는 사람. 그렇지. 일지 때 하라는 거지. 근데
이 효율을 높이려면 38에서 45세 사이에 좋은 사람 만나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운에서 20살 때 올 수도 있고 운에서 38살 때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뭘 언제 하라는 거야? 38살 때 하라는 거지. 근데 그게 기다려지냐고. 그러면 그때는 가서 깨지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야. 세운에서 저런 게 와버리니까. 빠져가지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효율이 저 사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좀만 더 하면 저기 또 우리 또 꽃님 또 졸고 있을지 몰라. 농담이야. 좀 쉬었다.